우리가 원두 구매할 때 이 커핑 노트 있잖아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진짜 그 맛이 나던가요? 안 나죠? 블루베리, 플로럴, 복숭아 이렇게 적혀 있어서 샀는데 막상 마셔보면 어때요? 그냥 커피 맛 아니면은 뭐 조금 신커피 이런 느낌 좀 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뭔지, 그리고 카페에 가거나 인터넷에서 원두를 구매해야 될 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15년 동안 원두에만 거의 한 5천만 원 넘게 썼거든요.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지도 않고 커피 업자도 아니에요. 그냥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달 최소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까지 커피에 쓴단 말이에요. 원두에만. 진짜 커피에 미친놈이 맞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 큐그레이더 커피리블의 서필훈 선생님한테 커피를 배울 때 이야기인데요. 커핑이라는 게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의 커피를 테이블에 깔아두고 비교하면서 맛을 봐요.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약간 저질스럽게 소리 내면서 먹는 그거. 그렇게 맛을 보는데 특정 커피, 딱 어떤 한 가지 커피를 먹는데 딱 한 명 빼고 모든 수강생들이 다 그 커피를 딱 마시면 인상을 쓰더라고요. 그 수강생들 모두가 인상을 썼는데 딱 한 명 그 커피를 마시고 인상을 안 쓴 사람이 사실 저예요. 저는 인상이 써진다기보다는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약간 군침이 돌면서 좀 레몬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는 먹자마자 탁 침이 막 나오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레몬, 라임, 굳이 따지자면 레몬이 좀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커피가 끝나고 나서 필훈 선생님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만 필훈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으로 그 테이블에서 그 커피를 가장 높은 점수를 줬었어요. 실제로 그게 니카라과 커피였는데 89점짜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카라과에서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커피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커피가 점수 자체로 보면 그 테이블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커피였고 제 입맛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타고나게 신맛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평가하는 사람 기준에서의 긍정적인 맛하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더 끌리는 맛, 이런 맛들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제가 그때 깊이 깨닫게 된 계기였던 사건이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날 커피 테이블에 오렌지 느낌이 나는 커피도 있었고 천도복숭아 느낌이 나는 커피도 있었어요. 오렌지를 상상해보면 어때요? 오렌지 먹었을 때도 우리가 침이 나오잖아요. 천도복숭아 어때요? 얘도 오렌지랑은 분명 다른 어떤 느낌이긴 하지만 신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그 한 커피, 한 종류의 커피를 먹었을 때만 인상을 찌푸렸을까요? 이게 신맛의 결이 달랐기 때문인데, 커피를 평가할 때는 이걸 보고 산미의 톤, 산미 톤이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제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같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레몬을 씹었어요. 어때요? 상상만 해도 바로 막 신 느낌이 나잖아요. 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청 잘 익은 사과를 먹었을 때 어때요? 레몬을 씹었을 때처럼 막 시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상이 안 써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미각과학적으로 단맛하고 신맛은 서로를 억제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강하면 신맛이 조금 덜 느껴지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레몬청이랑 레몬을 생각하시면 돼요. 레몬을 그냥 썰어서 먹기에는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건데, 물론 레몬을 그냥 드시는 게 맛있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타고나게 스페셜티 커피가 엄청 잘 맞으실 확률이 높다. 무튼 레몬을 설탕에 졸인 게 보통은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레몬을 씹어먹는 사람은 정말 드문데 레몬청을 따뜻한 물에 차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단맛이 받쳐주니까. 여기서 정리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맛이 강할수록 신맛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이 기준으로 지금부터 과일 노트들을 하나씩 같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먼저 브라질, 콜롬비아 같은 이 커피 생산 국가랑 품종에 따라서도 맛이 크게 달라지긴 해요. 그런데 요즘은 케냐에서 주로 심는 품종을 니카라과에서도 심고 온두라스에서도 심고 과테말라에서도 심고 막 이게 여러 나라들이 품종 교류가 너무 활발해져 가지고 맛을 품종이나 나라만 보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커피는 뭐 이런 맛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약간 비싸지 않은 저가 커피에서 해당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라별, 품종별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커피를 고를 때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 커핑 노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커피를 고를 때 만약에 뭐 이런 긴 이름이 있어요. 이런 긴 이름 여러분 뭘 알 수 있으세요? 고수분들이야 어떤 유명한 프로듀서 아니면 유명한 나라, 유명한 농장, 핫한 프로세스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커피를 오랫동안 좋아해 보신 분들이야 이런 거 알지, 일반적으로 실제로 소비자분들은 그런 거 알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블루베리, 복숭아, 플로럴 이런 커핑 노트를 보고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카페 갔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이버 휠이라는 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다. 이거 이제 크게 띄워드릴게요. 우선 영상을 잠깐 정지하시고 꼭 캡처해 두세요. 이게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플레이버 휠이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딱 볼 때 야 이게 뭐야 엄청 복잡해요. 그냥 바로 꺼버리고 싶단 말이야. 또 해외에 있는 과일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하고 실제로 맛이 약간 달라요. 유럽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과만 맛봐도 우리나라 사과랑 다르게 유럽 사과는 산미가 많이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새콤달콤한 거예요, 거기 나라 사과는. 그리고 우리나라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독 달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플레이버 휠의 기준은 우선 외국 과일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일의 맛이 온전히 비슷하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는데 김치찌개를 먹어봐요. 그러면 그 처음 먹은 김치찌개가 이게 한국에서 맛있는 김치찌개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나요? 없겠죠. 그 김치찌개에 대한 기준이 없을 거 아니야. 김치가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그리고 들어가는 고기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김치찌개 딱 하나만 먹어보고 아 이거는 맛있는 김치찌개다 라고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김치찌개를 막 몇만 가지 이상 아니면 몇백 가지 이상 먹어본 한국인이 아 이 김치찌개는 어떤 점에서 맛있는 거고 이 김치찌개는 어떤 점에서 맛있는 거야 라고 그 외국인한테 알려주면 그 외국인이 한국 김치찌개에 대한 기준이 생기겠죠. 그거랑 커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커핑 노트라는 게 사실 표현의 약속과 기준치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잘 익은 블루베리 같은 향이 나는 커피가 있어요. 실제로 잘 재배된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가 이런 향이 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맛이 나. 그런데 이 신맛이 레몬이나 오렌지를 먹었을 때랑 약간 다르게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군침이 도는 신맛이라기보다는 은은한 혀에 약간 싹 부드럽게 퍼지는 뭐 그런 신맛이야. 그러면 우리는 신맛의 뉘앙스를 베리 같은 뉘앙스다 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초보자들이 보기 편하게 바꾼 거예요. 고수분들은 야 이거 중요한 맛이 왜 빠졌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딱 보기 쉽게 초보자들도 그냥 보자마자 바로 나한테 어떤 커피가 맞는지 아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어떻게 찾는 건데 어려운 소리 그만하고 쉽게 설명해봐 하시는 분들 이제 진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었는데 맛없게 느껴지는 건 안 사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몬 씹어 먹는 느낌이 나면 그 커피가 긍정적이게 느껴질 확률이 어때요? 적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리브레에서 커핑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안 좋게 평가했던 것처럼요. 저를 제외하고. 그러면 이 플레이버 휠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단맛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제공하는 플레이버 휠을 제가 산미톤이 높은 것부터 단맛이 점점 강해지는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이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적으로 맛있는 커피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과일인 감귤류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같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라임 드셔보셨죠? 라임하고 레몬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둘 다 시잖아! 막 이러면 안 돼.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커피를 공부할 때 과일별로 맛 차이가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 두 개 막 그냥 무슨 과일이든 간에 같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맛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라임하고
레몬하고 같이 두고 먹었을 때 라임이 좀 더 프레쉬한 느낌이 나요. 약간 쌉싸름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산미의 톤이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라임이 조금 더 톤이 높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레몬을 먹고 라임을 먹잖아요. 더 시게 느껴지고, 라임을 먹고 잘 익은 레몬을 먹었을 때 레몬이 더 달게 느껴집니다. 신기하죠? 제가 베르가못을 건너뛰고 레몬하고 라임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베르가못이라는 감귤류가 있어요. 실제 과일은 산미 톤으로 치면 라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톤이 높아요. 얘가 특이한 게 향수나 꽃향기처럼 엄청 화사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딱 잘라서 얼그레이랑 비슷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얼그레이 티하고 비슷한 느낌이 난다. 그래서 그 특유의 향이 베르가못 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부 커피숍에서는 베르가못 노트를 높은 산미톤을 포함한 화사한 꽃향기를 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베르가못 노트를 향으로 인식하고 커피 노트에 표기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베르가못 노트가 있을 때 우선 엄청 비싼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산미톤하고 꽃향기를 표현했는지 아니면은 부케 같은 이 향만을 표현했는지는 소비자들이 확실하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베르가못이 붙어있을 때는 같이 함께 붙어있는 단맛의 강도가 높은 노트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아주 기분 좋은 꽃향기하고 산뜻한 느낌의 향을 가진, 그리고 단맛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베르가못 노트의 맛있는 커피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엔 자몽 노트예요. 자몽하고 레몬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자몽이 레몬보다 단맛의 강도가 높잖아요. 딱 먹었을 때 우리가 자몽을 먹고 레몬처럼 막 엄청 시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그런데 레몬하고 비교했을 때 자몽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 그럼 자몽하고 오렌지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자몽보다 오렌지가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쌉싸름한 맛도 덜하고, 아시겠죠? 무슨 느낌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그러면 오렌지하고 귤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귤은 신맛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이게 맛의 차이를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여러분들 다 나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 초보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고수분들 무슨 말인지 다 공감하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산미의 톤이 약간 이 녹색 계열에서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에서 보라색, 검은색으로 갈수록 어때요? 우리가 과일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어두워질수록 더 달달하고 묵직하게 느껴진다. 느낌 오시죠? 감귤류만 알고 계셔도 사실 커피 노트의 거의 절반 이상은 읽히기 시작합니다. 라임, 레몬 적혀 있으면은 신맛, 산미의 톤이 높겠구나. 그럼 오렌지, 귤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좀 더 레몬, 라임보다 달콤한 맛이 나겠구나. 산미의 톤이 조금 낮겠구나. 이 노트들을 보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베리 계열로 넘어갈 건데, 베리가 감귤류랑 약간 다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기 힘든 어떤 과일들이 있어가지고 엄청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크랜베리 알아요? 동글동글하게 빨갛게 생긴 거 있죠? 이거 씹으면 엄청 시거든요. 그래서 산미 톤으로 치면 크랜베리가 가장 높게 느껴진다. 그런데 느낌이 약간 그 플로럴한 약간 꽃향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랜베리 노트가 적혀있는 거 사면 어떻게 돼요? 신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베리 중에는 가장 산미의 톤이 높은 과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 커런트가 사실 한국인이 접하기 엄청 힘든 과일이라 저도 사실 먹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라고 하거든요. 케냐 커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노트인데, 레드 커런트, 블랙 커런트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레드 커런트는 좀 더 산뜻한 느낌의 신맛, 블랙 커런트는 탄닌감이 있는 묵직한 느낌의 신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레드는 약간 좀 더 날카로운 느낌, 그리고 블랙은 좀 더 묵직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커런트 노트가 있는 케냐 커피를 사면 입에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산미 톤이 상당히 높게 느껴질 확률이 크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산딸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복분자는 굳이 따지자면 묵직하고 어두운 계열에 속해요. 블랙 커런트보다는 탄닌감이 없어서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신맛이긴 한데, 톤 자체는 조금 더 산미의 톤은 낮다. 그리고 딸기랑 블루베리를 생각해보면, 딸기가 브릭스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딸기가 특히 해외에 비해서 달아가지고 해외 딸기를 먹어보면 단맛이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딸기보다 산미 톤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스터리에서 우리나라 딸기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해외 딸기를 기준으로 잡았는지 공통적인 약속은 좀 없는 것 같다. 그냥 딸기가 블루베리보다 좀 더 산뜻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적혀있다 라고 하면 딸기 노트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약간 어두운 계열의 산미톤이 느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는 베리 중에 산미톤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복분자랑 비슷해요. 근데 복분자보다는 더 달고 덜 떫은 느낌이 나는 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리 계열이 있는데 블랙베리가 있다? 그러면
보면 이거는 베리 계열의 뉘앙스 중에 상당히 단맛의 강도가 높게 느껴지는 이런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미가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리 계열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랜베리, 커런트 쪽에 가까울수록 산미가 강하고, 블랙베리, 블루베리 쪽에 가까울수록 더 묵직한 느낌, 톤이 훨씬 더 다운된 느낌이 나면서 달달하다. 감귤이랑 베리류는 향으로 조금 구분이 되지만 귤 먹었을 때랑 베리 먹었을 때랑 이 신맛의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감귤류는 약간 좀 굳이 표현하자면 쨍한 느낌, 군침이 도는 느낌이지만, 베리 같은 경우에는 혀에서 좀 부드럽게 퍼지는 이런 신맛이라는 느낌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럼 이 커피 보면서 맛이 어떨지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의 커피일 것 같으신가요? 산미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답은 먹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추출 방식에 따라서 이 약간 톤의 느낌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이 커피의 느낌이 어떻겠냐는 거죠. 이걸 예상해 보는 거예요. 복숭아, 베르가못, 레몬주스, 자스민 이렇게 있죠. 그러면 베르가못, 레몬주스? 아, 이러면 상당히 산미 톤이 높구나. 그러면 새콤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 그런데 복숭아가 있네. 그러면 어떤 과즙이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맛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산미의 톤이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산미 5 중에 몇의 점수가 되어 있죠? 4. 그러니까 산미 톤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같이 봐볼게요. 비스킷, 사탕수수, 오렌지, 사과, 아카시아. 이거 딱 느낌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덜시게 느껴지잖아요. 레몬보다 오렌지가 더 단맛의 강도가 높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탕수수? 그럼 일단 달겠구나. 달달한 느낌이 있겠구나. 이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산미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3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읽히기 시작하시죠? 큰 카테고리 중에 말린 과일이 있어요. 말린 과일. 이 말린 과일이 들어간 노트가 있다면 그냥 단맛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미의 톤 자체가 많이 낮은 편이고, 말린 과일 중에서도 말린 자두, 건포도 이런 애들은 약간의 산미가 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건무화과, 대추야자 이런 애들은 여기에 이제 말린 망고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이런 노트들이 있다면 그냥 커피치고 엄청 질감이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면서도 달달한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딱 마시고 나서 입안에서 남는 어떤 여운의 향을 느꼈을 때 상당히 달고 여운이 긴 그런 커피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열대과일류, 그리고 수박, 배, 멜론 뭐 이런 노트들이 있잖아요. 이 노트들이 좀 비싸고 좋은 커피가 많아요. 그래서 산미가 있는 커피 중에 단맛의 강도가 높고 비싼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망고, 파파야, 멜론 노트가 들어간 커피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최근 먹어봤던 커피 중에 이번 주에 아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브레에서 판매했던 페루 게이샤 내추럴 커피에서 파파야 맛이 났었는데, 야, 그거 진짜 동남아 갔었을 때 엄청 잘 익은 파파야를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익은 말랑말랑하고 주황색의 찐득찐득한 그 맛이 나는 그런 커피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페루 내추럴 게이샤 중에 파파야 노트가 있는 커피가 있다면 꼭 이 레시피로 핸드드립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수한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산미가 있는 커피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말린 과일 노트가 있는 것부터 천천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노트들 중에 가장 시계 방향 끝쪽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 느낌, 그 중에서 만약에 베리류에서 뭐 블랙베리, 아니면 감귤류에서는 감귤, 이런 식으로 가장 끝에 쪽에 있는 이런 노트들이 적혀 있는 커피를 드신다면 산미가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 산미 톤이 낮으면서도 단맛 위주로 조금 탄탄하게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커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다. 그래서 어떤 레시피로 내려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간 맛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농축시켜서 단맛이 진하게 느껴지게끔 한번 추출을 해서 드셔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레시피로 꼭 한번 내려서 드셔보세요. 자, 지금까지 과일 노트로 산미 톤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내용은 솔직히 다 까먹어도 돼.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초콜릿함에 대한 부분인데, 초콜릿함은 얼마나 볶았느냐에서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드린 그런 과일 맛들 있죠. 과일 맛, 신맛 이런 것들도 완전히 강하게 볶아버리면 신맛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렇다고 강하게 볶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이 탄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신맛이 강하더라도 로스팅을 강하게 해버린다면 신맛의 강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배전을 잘하는 로스터리에서 한번 원두를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이게 뭔가 스타벅스처럼 강하게 볶은 특유의 강한
느낌은 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초콜릿함 속에 감춰져 있는 은은한 과일들의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큰 틀은 고소한 커피가 무조건 좋다, 산미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초콜릿함,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초콜릿함이 다크 초콜릿 계열로 갈수록 훨씬 더 강하게 볶은 커피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선 노트 띄워드릴게요. 이것도 꼭 캡처해두세요. 여기서 보시면 화이트 초콜릿부터 다크 초콜릿까지 있죠. 여기서 같이 맛을 상상을 해볼 건데, 밀크 초콜릿 어때요? 우유처럼 부드럽고 버터리하면서도 카카오의 맛이 은은하게 나잖아요. 근데 다크 초콜릿 어때요? 약간 옛날 아저씨들이 먹던 과자긴 한데 드림 카카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건데, 얘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애들을 먹어보면 일반 우리가 먹는 초콜릿처럼 막 엄청 달지 않아요. 먹었을 때 쌉싸름한 맛이 있으면서도 은은하게 단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크 초콜릿하고 비교했을 때 이 드림 카카오는 확실히 더 묵직하고 쓴맛이 조금은 있으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를 강하게 볶을수록 카카오 함량이 높은 드림 카카오에서 나는 그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맛이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과일 노트들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신맛 절대 싫어, 고소한 게 좋아, 그러면은 중강배전 이상의 커피를 드시는 걸 우선 추천드려요. 그런데 강하게 볶은 커피에서 주로 이 다크 초콜릿 같은 계열의 맛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약하게 볶은 에티오피아 커피 계열에서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거든요. 이건 약간 우유가 들어가서 부드러운 느낌인데 은은한 카카오 향이 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우스필이 좋고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은은하게 부드러운 초콜릿 향이 난다 라고 할 때 이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잘 추출된 커피를 드셨을 때 진짜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정리해보면 과일 노트의 산미로 톤을 읽는다, 그리고 초콜릿, 곡물, 견과류 노트 중에 더 무겁고 쓴맛이 나는 쪽으로 갈수록 로스팅 강도가 더 강하다, 이렇게 예측해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진짜 고급 커피에서 주로 느낄 수 있는 노트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플로럴 계열이에요. 사실 플로럴이 다 같은 플로럴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플로럴 하면 뭔가 꽃향기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에티오피아 블렌딩 커피, 아니면은 게이샤 중에서도 조금 가격대가 괜찮은 약간 합리적인 게이샤에서 사용하는 컵노트이기도 한데, 우선 플로럴한 커피다, 향이 엄청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커피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얘는 막 1티어 비싼 커피다, 막 이런 거는 아닌데, 플로럴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너티 계열 설명드릴 거예요. 너티 계열하고 비교했을 때 비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자스민이 플로럴 계열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노트긴 하거든요. 얘는 잘 재배된 에티오피아 커피나 아니면 게이샤 품종의 핵심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정쩡한 가격대에 자스민 노트를 사 먹으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자스민 플로럴 노트들은 이왕 먹어볼 거 검증된 로스터리에서 좋은 게이샤를 드시면 된다. 주의할 점은 요즘에 네이버에 게이샤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 산지 기반의 뭐 어떤 게이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이샤 품종이랑 다를 확률이 엄청 높아요. 무조건은 아닌데 그럴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데 게이샤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에티오피아 산지다, 그러면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비싼 커피에서 느껴지는 베르가못, 자스민 이런 노트들을 명확하게 느끼기에는 그 커피들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커피가 무조건 맛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뜻하는 그 게이샤하고는 다른 커피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로스터리랑 원두 추천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제가 꼭 이 영상에서 추천드린 그런 로스터리 중에서 고급 게이샤, 약간 비싼 게이샤를 골라서 드시되 나는 단맛이 나는 게이샤였으면 좋겠다 하면 이전에 띄워드린 과일 아로마 휠 파트 쪽에서 시계 방향 쪽에 있는 애들 골라서 드시면 맛있을 겁니다. 그런데 게이샤 커피일 경우에 종종 등장하는 이 플로럴이라고 표현하는 노트가 이제 베르가못이에요. 베르가못이 붙어있으면 이제 자스민보다는 비쌀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앞서서 베르가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베르가못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플로럴 계열에 속해서 맛을 표현하는 그 노트를 적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럴 계열에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아카시아 계열인데, 얘는 좀 더 꿀 같고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시아 향기를 실제로 맡아보면 자스민하고 다르게 약간 달달하고 조금은 더 부드럽고 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카시아 계열을 좀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커피는 최근에 모모스에서 한국 브루어스
로스트컵 챔피언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용했던 게이샤 커피가 있어요. 과테말라 게이샤인데 이게 과테말라에서 3등 했던 게이샤라고 합니다. 이 게이샤가 제가 먹기에 엄청 깔끔하고 맛있었고요. 90점이 넘는 커피라서 당연히 가격은 비싸지만 최근에 올린 이 하리오 스위치 레시피랑 같이 내려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 커피에서 나는 이 아카시아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정말 달콤하고 황홀한 향이 난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모마일은 제가 느낄 때 약간 사과, 말린 사과 같은 계열인데 공식적으로는 허브티 같은 느낌하고 은은하게 단향이 날 때, 그리고 제가 느낄 때에는 좀 더 약간의 말린 사과 향이 나면서 좀 플로럴한 그런 느낌이 날 때 카모마일 노트를 주로 쓰더라고요. 그 다음은 오렌지 블러썸인데 얘는 플로럴 계열 느낌이 나면서도 약간의 그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는 혹시 플루메리아라는 꽃 아시나요? 얘가 동남아 쪽에 엄청 많은 꽃인데 특히 발리에 많은 꽃입니다. 이 꽃도 색마다 향이 달라요. 보라색, 빨간색, 하얀색 뭐 이런 걸로 향이 다른데 플루메리아 꽃 컬러 중에 이 노란색, 하얀색이 같이 섞여 있는 꽃 향기하고 커피에서 느껴지는 오렌지 블러썸하고 노트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노트이기도 해요. 엄청 달달하고 약간 상큼하면서도 엄청 매력 있는 커피다. 그래서 오렌지 블러썸 들어가 있는 커피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거다. 그 다음은 로즈인데 최근에 언스페셜티에서 구매한 무스 커피 로스터즈에서 판매했던 내추럴 게이샤를 먹었을 때 진짜 장미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로즈힙, 히비스커스 노트가 같이 있었는데 산미 톤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이 향이 일반적인 자스민처럼 이렇게 팍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꽃향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그 장미의 어떤 은은하고 약간 묵직한 꽃향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 로즈힙 노트는 과일의 산미 그리고 장미의 향이 같이 느껴질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진짜 비싼 커피에서 나타나는 노트라서 혹시라도 로즈힙, 로즈 이런 노트들이 있다면 산미를 좋아하신다는 가정하에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비스커스 차 마셔보신 분들은 느낌이 바로 오실 텐데요. 꽃향기인데 새콤달콤한 느낌이 함께 오는 느낌이에요. 히비스커스 티 드셔보시면은 플로럴한데 약간은 베리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베리 중에서도 조금 크랜베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 이 전에 말했던 무스 커피에서 딱 장미 같은 향, 크랜베리 같은 산미에 히비스커스가 딱 떠오르는 직관적인 이런 맛이 있었어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는 커피였다. 그래서 히비스커스 노트들은 플로럴이랑 베리 계열 중에서도 산미톤이 조금 높은 쪽에 속하는 이런 맛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은 커핑 노트에서 진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얘는 제가 시그니처 커피 로스터즈에서 최근에 구매했던 무산소 내추럴 게이샤에서 느껴봤던 노트인데 친형이 그 커피를 이제 내려주니까 와, 이거 무슨 향수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형이 표현한 향수 같은 느낌이 로즈보다 더 묵직하면서도 약간 사향,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좀 실험적인 가공에서 나오는 노트들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무산소 발효 이런 곳에서 바이올렛 향이 있는데 아마 좀 도전적인 커피 좋아하신다면 이런 커피 맛있을 거다. 그리고 좀 새로운 맛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바이올렛 노트 들어간 커피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시피는 무조건 이 레시피로 드세요. 비싼 커피 내릴 때 대박이거든요. 이 레시피를 꼭 드시고, 라벤더는 플로럴 중에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프랑스 꿀, 라벤더 꿀 그런 꿀을 먹는 느낌이 납니다. 프랑스 꿀이 좀 꾸덕꾸덕하고 고체로 되어 있는 꿀이에요. 근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꿀인데 약간의 산미가 있으면서도 시트러스 계열하고 어떤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라벤더 향도 나면서, 그래서 진짜 라벤더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맛있는 커피라고 보셔도 돼요. 상큼하면서도 단향이 정말 강했고 그냥 딱 연보라 꽃이 연상되면서도 약간의 파우더리한 그런 느낌이 드는 커피가 있었는데, 그 커피는 최근에 먹었던 커피 중에 모모스의 보랏빛 향기라는 이 블렌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모모스 보랏빛 향기, 만약에 라벤더 노트를 느껴보고 싶으시다, 근데 라벤더 노트를 조금 더 강렬하게 느끼고 싶으시다면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그 레시피가 있어요. 1:5 비율로 해가지고 조금 진하게 엑기스를 뽑아서 마시는 그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로 딱 내려서 커피 향을 맡았을 때 바로 확 보라색이 연상되는 그 라벤더의 느낌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플로럴 계열을 쭉 훑어봤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비싸고 희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캡처하신 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뭐야, 약간 색이 자스민 이런 하얀색하고 다르게 좀 더 컬러가 있는 약간 레드, 보라 계열로 표현되는 어떤 꽃 노트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비싸다, 비싼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너티 계열인데 플로럴 계열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플로럴은 향이 엄청 화사하게 올라오면서도 약간 비싼 커피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너티는 약간은 반대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헤이즐넛, 아몬드, 땅콩, 구수한 곡물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커피들 중에서도 바닐라 빈, 헤이즐넛 이런 느낌은 브라질 콜롬비아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커피에서 느껴지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약간 저가의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다. 그런데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건 저렴한 맛이야, 저렴한 커피에서 나는 맛이야 라고 끝내기에는
커피는 제가 좀 재밌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커피리브레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정말 제대로 된 로부스타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블라인드로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 마셨을 때 이거 그냥 뭐 결명자차인 줄 알았어요. 누룽지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커피가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로부스타더라고요. 마우스필이 아라비카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묵직해요. 그리고 혀에서 느껴지는 감촉 자체가 아라비카 커피에서 느껴지는 약간 실키하고 부드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고소하고 묵직하면서도 결명자랑 누룽지를 약간 물에다가 진짜 맛있게 우려놓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로부스타는 저가 커피, 품질이 안 좋은 커피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품질이 좋은 로부스타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로스터리에서 묵직한 바디감을 낼 때, 좀 고소한 느낌을 낼 때 블렌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좋은 로부스타 구매해서 먹기가 조금 어렵더라. 그래서 저는 베트남 여행을 갈 때 꼭 파인 로부스타라는 거를 사서 와요. 거기도 로부스타를 모아놓고 점수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인 로부스타 감별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제가 베트남 어디 다녀왔는지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인 로부스타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가형 로부스타하고 맛이 완전 다르다. 고소한 맛 좋아하신다? 그러면 베트남 가서 꼭 한번 파인 로부스타 드셔보세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너티 계열의 커피는 크게 디카페인 커피, 콜롬비아 아니면 브라질, 가성비 아라비카, 그리고 강배전 커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배전 커피에서는 고급스러운 초콜릿티함이 주를 이루지만 약간은 저렴한 아라비카 커피에서는 조금 곡물의 느낌, 너티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이즐넛, 아몬드, 피넛, 곡물, 그레인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로스팅이 어느 정도 강하거나 아니면 가성비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티피카, 보본 이런 좀 오리진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품종에서도 비스킷이라는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스킷 노트 들어가면 상당히 단맛 위주로 맛있는 커피다. 하지만 그렇게 저렴한 커피하고는 또 다른 맛있는 맛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저가 커피에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가끔은 스페셜티 커피 중에서도 너티 계열, 그러니까 피스타치오, 시리얼 이런 노트들이 나오거든요. 아, 너티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고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편견은 가지지 맙시다. 물론 가격대는 게이샤나 약간 산미가 빵빵 터지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더 저렴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산미 싫어하고 구수하고 묵직한 커피 좋아하신다면 오히려 곡물, 초콜릿티 이쪽이 입맛에 훨씬 더 잘 맞으실 수도 있다. 산미 싫어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좋다. 싼 가격에 고소한 커피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우리는 웬만한 일반인들은 특히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쉽게 잘 설명해준다? 아마 없을 거다. 플로럴 계열이 보인다. 아, 고급진 커피구나. 너티 계열이 보인다. 그럼 산미가 거의 없고 구수하구나. 말린 과일, 열대 과일 중에서도 조금 더 달달한 쪽의 과일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산미톤이 낮고 단향과 단맛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질 수 있다. 이 감각이 이제 여러분들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걸 실제로 같이 한번 써먹어 봅시다. 지금 같이 한번 인터넷에서 쇼핑을 해볼까요? 자, 이제 한번 골라볼 건데 컬리에서 원두 커피라고 검색을 해갖고 원두 커피 이렇게 한번 클릭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라벤더 노트 한번 보실까요? 라벤더, 포도 젤리, 자두 주스, 카카오 딱 느낌 오시죠 여러분? 이제 느낌 와야 돼요 여러분. 산미 톤이 상당히 낮으면서도 단맛이 많이 나는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맛있는 거죠. 다 약간 이 보라색이 연상되잖아요. 실제로 먹어봤는데 이 보랏빛 향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보랏빛 향기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이거 영차라는 블렌드 있는데 먹어보고 싶더라. 이게 노동절 기념 커피거든요. 블랙 커런트 잼, 다크 초콜릿, 럼, 포도 약간 중간 이상 정도 볶은 커피인가 봐요 얘가. 강배전 블렌드네. 느낌 이제 오시죠? 강배전 영차 한번 당방울에 담아볼게요. 이 커피 아직 남아있는데 이 커피 맛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미디움 정도로 볶은 커피인데 요즘에 이 오렌지 향이 확 퍼지는 그런 커피가 좀 드물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베리 계열로 많이 치중되고 있어가지고 이 오렌지 계열이 느껴지는, 그리고 촉감이 진짜 좋아요. 이 촉감이 좋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입안에서.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은 커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추천드려요. 코스타리카 에로바스. 이게 변기 형님 리브레에 있을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마 다이렉트 엄청 오래 한 농장일 거예요. 네, 진짜 맛있는 커피예요. 그리고 이달의 원두 COE 1위 여기도 괜찮은데요. 4월 5월 이 게이샤 아직 살 수 있네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 게이샤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제스민 오렌지 복숭아 얼그레이,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그 레시피로 내려 드시면은 엄청 맛있어요. 진짜 그냥 막 오렌지 주스 같은 맛이 나요. 진짜 맛있는 커피예요 이거. 파카마라가 그 알맹이가 엄청 큰 커피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카마라도 게이샤만큼의 어떤 캐릭터성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카마라 특유의 이 맛있는 느낌이 있다. 이거 맛있겠는데요? COE 1위만 4번 한 농장이래요. 대박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파카마라.
컬리에서는 이 정도만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박자 시고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달아요, 이 커피. 얘도 보면 열대과일, 사과파이, 건포도, 달콤함 있죠. 중배전이면 산미톤이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로스팅의 맛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열대과일, 사과파이, 파이면 달겠지. 하지만 사과 요리를 보면 알겠지만 사과가 조려도 약간의 산미가 있어요. 그래서 산미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열대과일의 느낌이 있는데 건포도도 약간 산미가 있죠. 근데 대부분 달달한 이런 느낌이다. 프리츠가 블렌드나 이런 그 로스팅 스타일이 상당히 단맛 위주의 매일 먹기 좋은 이런 커피가 많아요. 한 이렇게 2개 사볼게요. 영차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카페인 수혈이 급할 때 컬리에서 주문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엄청 빨리 와요. 오전에 주문했을 때 저녁에도 받아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 먹고 싶다? 아침에 시키면 됩니다. 얘는 디카페인 커피인데 헤이즐넛이랑 바닐라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로스팅 진짜 잘했더라고. 한번 봐볼까? 시그니처 커피 로스터스. 제가 샀던 커피가 얘다. 저는 이거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맛있게 먹고 있는 블렌드입니다. 진짜 바닐라빈하고 제가 느낄 때는 헤이즐넛 같은 향도 나요. 디카페인 중에 최근에 에스프레소 블렌드로 해가지고 자주 먹고 있는 커피입니다. 여기 싱글 오리진에서 좀 비싼 커피가 있으니까 비싼 커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CM 내추럴.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가공 방식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는 가공 방식이긴 한데 약간 전통적인 가공 방식은 아니다. 얘는 조금 더 특이한 노트들이 있을 거예요. 럼, 이런 펑키한 이런 노트들, 좀 이런 특이한 발효 과정을 거치는 무산소 발효, 이런 커피에서 많이 나온다. 근데 얘도 한번 봐보면 적포도, 건자두 있죠. 건자두. 그러면 단맛 자체가 상당히 좋은 커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다크체리도 있잖아. 근데 여기에 크랜베리하고 파인애플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산미의 톤이 높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뜨거울 때 높다고 느껴질지 조금 식었을 때 높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커피에 이렇게 좀 복합적인 산미 톤이 높은 애들도 있고 낮은 애들도 있고 이러면은 약간 적포도나 건자두 느낌의 단맛과 크랜베리, 파인애플의 산미 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식으면서 이 느낌이 전체적으로 싹 바뀌는 커피가 있어요. 아무래도 뜨거울 때는 커피가 조금 산미의 톤이 조금 낮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식을수록 산미 톤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같은 경우에 동일한 커피를 아이스로 내렸을 때 훨씬 더 산미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된다. 아마 아이스로 먹었을 때 조금 더 산미 톤이 높은 상큼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적포도, 건자두 노트가 약간 단맛의 뉘앙스가 좀 더 끈적끈적한 이런 느낌이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커피 맛있겠는데요? 50g에 31,000원 장바구니. 저는 약간 이렇게 그냥 맛 보고 단맛 좀 충분한데? 이러면 그냥 삽니다. 그리고 내추럴 커피가 특히 이게 당연히 워시드 커피 맛있어요. 시그니처 로스터스 워시드 커피 정말 맛있는데 내추럴 커피류가 저는 좀 더 임팩트 있게 잘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온두라스랑 과테말라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와, 얘는 2등 했네요. 이 COE라는 게 컵 오브 엑셀런스라고 온두라스에서 농장별로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대회를 하고 국제적인 커퍼, 유명한 커퍼들이 세계적인 입맛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국제 심판을 할 정도의 어떤 객관성을 가진 입맛이거든요. 프리츠 병기영 님도 옛날에 국제 커퍼를 하셨고, 피룬 선생님하고 모모스 대표님도 국제 커퍼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 그런 입맛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한테 커핑을 배우면 좋다. 아무튼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말린 망고, 구아바, 망고스틴, 열대과일의 플레이버가 도드라지며 게이샤 품종답게 제스민, 플로럴한 뉘앙스. 이거 무조건 맛있죠. 말린 망고, 구아바, 이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커피일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맛있어 보이는데 사야지. 홀빈 500g에 12만원. 사보겠습니다. 근데 온두라스 COE 2위인데 10만원대에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말린 망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살만하죠. 또 다른 거 한번 봐보죠. 과테말라 게이샤가 있었거든요. 내추럴 프로세스, 얘도 내추럴, 화려한 풍미죠. 그리고 내추럴하고 워시드 이런 거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추럴이 좀 더 발효의 느낌이 나요. 근데 그 발효의 느낌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느낄 때는, 만약에 내추럴 프로세싱이 조금 더 잘못 가공된 커피를 드셔버리면 좀 된장 향이 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추럴을 비싸게 잘 가공된 커피를 드셨을 때는 상당히 프루티하고 당도가 높은 그 좀 더 끈적거리는 그런 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추럴하고 워시드가, 옛날에 내추럴은 과육의 성분이 씨 안으로 들어간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보다는 발효에서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워도우 같은 거 먹었을 때 사워도우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건포도 같은 향이 나거든요. 그 빵 자체에서 건포도가 안 들어갔는데 밀가루를 발효시켜 가지고 사워도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발효 과정에서 좀 특이하게 말린 과일의 향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커피에서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도 발효를 해요. 초코 열매를 딱 까면은 안에 하얀색이 나오는데 그 하얀색을 말리면서 발효를 하거든요.
있거든요. 발효 과정에서 원래 카카오 자체를 한번 볶아서 드셔보시면 산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발효 때문에 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발효에서 오는 느낌이 있다. 발효에서 오는 이 느낌을 과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사하고 깨끗하고 맑은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과일 느낌, 잘 익은 과일의 느낌과 좀 더 단맛이 많이 나는 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드시기에는 된장 향이라고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가지고,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게이샤 내추럴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추럴, 이런 식으로 비싼 내추럴 커피를 먼저 드셔보시고 난 다음에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샤인 머스켓, 무화과, 거봉, 자두, 이거 무조건 맛있겠는데요? 100g 한번 사볼게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인데, 워시드 커피면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산미 톤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발효로 인해서 생기는 그 단맛과 과육의 그 느낌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감귤, 자몽, 레몬티, 자스민, 사탕수수 느껴지죠? 약간 티라이크한가 보다. 감귤, 자몽이면은 산미 톤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플로럴한 향과 부드러운 과일감이 함께 이어집니다. 부드러운 과일감, 그리고 자스민, 시트러스의 산뜻한 아로마가 피어나면서 화이트 피치, 레몬 살구 같은 산뜻하지만 은근한 단맛이 균형 있게 펼쳐진다. 산미 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레몬 느낌이. 하지만 화이트 피치랑 살구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산미 톤이 탁 느껴지고 약간 부드럽게 사라지는 그런 커피일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불안해, 자몽, 감귤, 사탕수수도 있지만 이 레몬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안 사는 게 좋지만, 저는 이럴 때 사탕수수, 감귤, 자몽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단맛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상당히 괜찮은 커피이겠다. 이게 내추럴류를 딱 보면은 그 느껴지죠? 복숭아, 블루베리, 적사과, 밀크 초콜릿, 좀 더 톤이 시계 방향 쪽에 가까운, 단맛이 조금 더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사볼게요. 근데 500g 이 온두라스 COE 2위인데 12만 원이다? 이거 싼 편입니다, 여러분. 리브레, 이게 진짜 맛있는 커피예요. 플로럴, 자두, 구아바, 크리미 바디. 구아바가 엄청 잘 익었을 때 느낌이 엄청 크리미한 느낌이 나거든요. 구아바가 과즙이 있으면서도 약간의 그 열대과일 특유의 찐득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 크리미 바디가 크리미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과즙에 끈적거리는 그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이 커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여기 커피 기다렸는데 잘 됐다. 오히려 좋아. 지금 사버려. 골드문트 계열하고 싱글 오리진 이런 계열이 있는데, 싱글 오리진 계열에 가끔 이렇게 중강배전 케냐 이런 게 나와요. 블랙커런트 있죠? 이게 아마 약배전 기준 커핑 노트를 적어놓은 거일 거예요. 그래서 중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블랙커런트보다는 조금 더 블랙베리 계열의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중강배전 커피인데 케냐처럼 약간 산미가 쨍한 이런 커피면은 로스팅을 잘했을 때 진짜 맛있는 맛이 나요. 저는 항상 한 500g 사버립니다. 그냥 중강배전 케냐 500g 이렇게 한번 사볼게요. 그래서 저는 페루 게이샤 내추럴하고 중강배전, 이거 두 개 진짜 맛있을 거예요. 사버려. 그리고 프리츠가 약간 커핑 노트가 특이해요. 실론티, 용과, 멜론, 골든 키위 이런 느낌인데, 키위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 키위보다 골든 키위가 산미톤이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조금 얘도 달달한 커피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 맛있겠네요. 자스민 티, 얘는 워시드 커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높죠, 톤이. 레모네이드, 청사과, 그리고 건 크랜베리는 말려도 씁니다. 산미톤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게이샤 이번에 많이 샀기 때문에 프리츠 거는 궁금한 블렌드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니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내추럴하고 워시드의 중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적당한 과일 맛, 적당한 어떤 발효의 느낌하고 적당한 워시드의 느낌을 좀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커피라고 보면 된다. 저는 허니 프로세스도 요즘에는 좀 많은 프로세스긴 한데 한번 먹어볼 만한 프로세스다. 근데 매실청이 있는 걸로 봐서 산미톤이 높으면서도 단맛이 조금 있나 봐요. 얘는 유자청, 초콜릿 건포도 있네요. 썬드라이드 토마토. 여러분, 이런 향신료 계열이 들어가 있는 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그라스, 허브 계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 드셔보세요. 그 커피도 물론 맛있을 거다. 저는 그 오이향 나는 커피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약간 불호. 근데 콩고에서 1등한 커피, 리브레에서 낙찰받아가지고 가져온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가 제가 먹기에 상당히 그린 올리브 같은 느낌이 났었는데 그 커피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쇼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치 커피더라고요, 이번에 온 스페셜티. 근데 토치 커피가 상당히 라이트하게 볶아요. 진짜 산뜻하고 막 향 빵빵 터지고 이런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토치 커피에서 드시면.
보시면. 그리고 페루 SL 라인이 약간 페루 게이샤를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하는데 이 품종 맛있습니다. 거의 게이샤하고 견줄 정도로 맛있어요. 베르가못 얼그레이 같이 나오네요. 베르가못 얼그레이, 구아바, 살구, 레몬. 이 커피도 상당히 복합적인 느낌이겠네요. 레몬의 상큼한 산미가 엄청 팍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산미의 느낌의 표현 아닌가 봐. 여기 산미가 한 3 정도가 되네요. 이 커피도 맛있겠네요. 아, 오렌지 블러썸 나왔죠. 코스타리카 게이샤인데 잘 익은 황도와 리치의 풍성한 과즙 뒤로 퍼지는 오렌지의 산미. 오렌지의 산미면 산미톤이 쨍하고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시트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베리 계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침이 고이는, 산미가 조금 더 쨍한 느낌의 커피라고 보시면 된다. 상당히 단맛 위주의 어떤 커피가 많네요. 오, 이건 조금 산미톤이 높겠다. 라즈베리와 석류의 선명한 산미, 히비스커스의 향긋함. 오, 이 커피 상당히 로즈스러우면서도 맛있겠는데요. 에콰도르 커피 요즘 진짜 맛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시드라가 게이샤랑 비슷하게 약간 품종 특징이 조금 강한 커피예요. 그래서 시드라라는 이 품종도 한번 먹어볼 만하다. 카페인 함량이 조금 더 적거든요. 뭐 당연히 카페인이 있긴 하지만 다른 품종들보다는 조금 더 카페인 함량이 적기 때문에 카페인 조금 걱정되시는데 적당한 카페인은 괜찮고 맛있는 커피 먹고 싶어 하면 시드라 좋습니다. 모모스 전주현 바리스타님이 아마 시드라로 우승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볼리비아 요즘에 엄청 맛있습니다. 비정제 설탕 맛있겠네요. 근데 토치커피가 엄청 산미톤이 쨍한 느낌보다는 잘 익은 과일 계열의 커피를 진짜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제가 먹었던 커피 중에 산미톤이 진짜 상당히 쨍하게 높으면서도 장미향이 났던 그 커피가 이 커피거든요. 로즈힙 딸기 히비스커스 스파클링.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인상 깊긴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단맛이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딱 보면 단맛 노트가 생각보다 좀 약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산미가 좀 쨍한데 단맛의 노트가 조금 약한 커피다 라고 하면은 단맛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예측을 하시면 된다. 불안하시면은 무조건 단맛 노트가 함께 있는 그런 커피들을 고르시면 돼요. 아까 토치커피처럼 비정제 설탕 있는 느낌, 아니면 산미톤이 조금 낮은 백도, 오렌지 이런 느낌으로 고르시면 좀 실패 확률이 적다. 하지만 우선 이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하면은 산미는 거의 있을 거예요. 거의. 그리고 워시드하고 내추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나는 조금 더 단맛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추럴 특유의 어떤 발효치에 민감하지 않다 라고 하면은 내추럴이 더 단맛은 많이 납니다. 근데 잘 가공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발효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추천드리는 그런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추럴 커피도 발효치가 거의 없이 드실 수가 있다. 잘못 추출해도 발효치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 챔피언들 레시피, 아니면은 제가 1대5로 해가지고 약간 전통 핸드드립 방식으로 해서 내리는 그 레시피, 약배전에서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로 내려서 드시면은 맛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원두 쇼핑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진짜 잘 고르실 수 있겠죠? 혹시라도 궁금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커피 추천해 주시면 제가 커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 주신 거 먹어보고 쇼츠로라도 추출해가지고 한번 영상 남겨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이제 실패 없이 맛있게 골라서 잘 드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홈카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